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외식업에서 현실적인 방향은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좀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매장 한 개든 두 개든 이건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좀 더 본질로 들어가 볼게요. 본질. 왜냐하면 본질을 대표님들이 명확하게 뼛속까지 딱 들어가야 이를 악물고 무슨 수로 써서라도 내가 저건 해내야만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본질을 정말 이해하지 못한다면 중간에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실행하다가 멈추죠. 자, 우리 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자, 제가 왜 사업을 했는데, 저는 화면에 사진을 보다시피 저도 이렇게 매일 아침 뭐 6시 반, 7시에 일어나서 꽉 눌렀단 이 지하철, 이 복잡한 출근길을 출근해야 되고, 매일같이 저 횡단보도를 많은 사람들과 건너야 되고, 저는 제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제가 원하지 않는 공간으로 출근해서 제가 원하지 않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7년 반을 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제 스스로. 이 동물하고 내가 다른 게 뭐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패턴으로 뭔가 남이 주는 거, 남이 하라는 대로 지시받고 저를 보니까 제가 이렇더라고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이게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시 받지 않기 위해 제가 사업을 한 거죠. 저는 사실 더 근본적으로 제가 한 번 사는 인생, 저는 인간답게 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인간답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느꼈어요. 근데 대표님들도 다 이거 하기 싫어서 지금 사업하신 거 아닌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내가 원하지 않는 공간에 누군가의 계속 지시를 받으면서 이거 싫어서 사업하신 분, 외식업에 오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김승호 회장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학 개론의 핵심 한 가지만 딱 얘기하라고 하면 자기 결정권을 가지라고 하거든요. 네, 자기 결정권. 결국 우리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하려는 이유는 자기 주도 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결정권이 없다면 인생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결정할 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결정권.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거를 한 줄로 표현하신 게 자기 결정권이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결정권을 얻는다는 거는 돈으로 우린 솔직히 표현을 하는 건, 제가 솔직하게 표현한 겁니다.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이룬 그 자유인이 되는 종착지. 각자 기준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기준점을 정하세요. 하지만 최소한의 시간적 경제적 자유인,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 자유인이 되는 거. 저는 첫 번째, 내가 살 아파트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겠죠? 뭐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대표님들이 사실 아파트는 당연히 먼저 소유를 하셔야겠죠? 주거가 안정돼야 되잖아요. 이제 첫 번째, 내 자산의 구축이 끝나야 되겠죠. 두 번째, 월 1,000만 원 월세가 내가 특별한 대출 없이 나와줘야겠죠. 그러려면은 40억에서 50억짜리 건물을 대표님이 자산으로 취득했을 경우 거기에서 월세로 1,000만 원이 계속 나한테 나오죠. 네, 보통은 이 정도를 시간적 경제적 자유인의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하고 평생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난 매월 월 1,000만 원만 써도 괜찮아. 괜찮은 거예요. 솔직히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뭐 월 2,000만 원은 그 나한테 나와줘야겠어. 그럼 90억에서 100억짜리 건물을 그 대출 없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려면은 외식업에서는 이렇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월세로 나와줘야 된다. 용돈으로 계속 나한테 와줘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내가 매장을 오토로 운영해야지만 유리하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매장이 없어야지만 이게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직장인으로 따지면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인데 진급을 해서 100만 원을 더 받았어. 그래서 400만 원이 됐어요. 월급 소득인 거잖아요. 또 대표님들이 뭐 1,000만 원을 벌다가 뭐 이렇게 뭐 100만 원을 더 벌었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순수익으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업 활동을 통해서나 월급 활동을 통해서 100만 원을 더 벌면 1년에 1,200만 원이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의 월세가 100만 원이 올랐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어쨌든 소득이 발생한 거잖아요. 월급이나 사업소득 100만 원 오르면 연간 1,200만 원이지만 사실은 건물에서 100만 원이 오르면 건물의 자산은 4억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셈법에 소득을 불리는 거랑 더하기 셈법으로 소득을 불리는 개념이 있는데 두 개가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외식업에서 제가 보는 현실적인 방향은 이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향. 무슨 막 매장 뭐 500개 해가지고 1,000억에 엑시트하고 이런 일은 우리한테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로또 사는 거랑 뭐가 달라. 로또 그거는 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자기 꿈을 어떻게 로또 얘기돼. 말이 안 되잖아요. 1,000억 엑시 되는 이런 사례는 사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로또잖아요. 그거는 거짓말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을 속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게 좀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매장 한 개든 두 개든 이건 할 수 있는 거니까. 직장인으로 보면 연봉 3천에서 1억이에요. 연봉 3천에서 1억을 버시는 분들은 사실은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죠. 내가 연봉이 7, 8천 되더라도 사실은 자녀들 뭐 학원 보내고 또 대출 월세 값 뭐 이자 뭐 이런 거 감당하고 하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돈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전문가 집단들이 있어요. 세무사, 회계사, 의사, 컨설턴트, 판사, 뭐 검사, 고액 강의를 하시는 분들, 강사분들, 컨설턴트 분들, 이런 분들은 연봉이 2억에서 10억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 자기가 소비를 해도 3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5천만 원씩 모을 수가 있죠. 왜? 버는 게 많으니까. 내가 쓰는 것보다 버는 게 훨씬 많아. 몇 배는 많아. 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차 끌고 뭐 좋은 집에 살아도 모은 게 3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이야. 이런 거죠. 근데 여기다가 덜 받는 건 은행에서 신용도까지 좋아가지고 대출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 전문가 집단, 자산까지 취득하는 경로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외식업으로 돌아와 보자는 거예요. 우리 외식업에서 전문가 집단의 소득을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단계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장 2개에서 4개로 확장을 했을 때, 즉 다점포를 했을 때 이 전문가 집단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매장 한 개 운영하면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순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세금 제외하고. 물론 그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얘기만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매장에서 내가 1,000만 원, 1,500만 원 벌더라도 내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내가 뭐 좀 더 비싼 거 먹을 거 아니에요, 평소보다. 그런 것도 다 돈 씀씀이도 올라갔을 거고 은행빚 갚고 실제로 내가 모으는 돈은 사실 뭐 300? 많아야 한 달에 진짜 500? 네. 그래서 매장 2개로 넓히는 거잖아요. 넓혀서 순수익 구조를 2배로 넓히는 거죠. 3천, 4천 이렇게 넓히는 거죠. 매장 2개든 1개든 3개든 어쨌든 순수익 구조가 4, 5천 정도 맞춰졌을 때 저금도 많이 할 수 있고 대출도 잘 나가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가기가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 실질적으로도 제가 지도하는 회원분들이 매장 2개로 건물 막 30억짜리 사시고 그런 분들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네, 그렇게 해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다 가능한 범위죠. 여기에 우리가 솔직히 사업의 목적을 둬야 되지. 말도 안 되는 매장 몇백 개 되고 무슨 프랜차이즈 되고 무슨 500억, 1,000억, 매각 이런 벌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걸 꿈꾸는 거 허황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로또를 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은 대표님들이 3, 40억짜리 건물을 사시면요. 3, 40억짜리 건물에 임차가 안 맞춰지면 월 1,500을 대표님 돈으로 꼬라박아야 됩니다. 임차가 맞춰줘도 지금은 이자 비용을 800 이상 내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순수익 1,500만 원은 내가 일단 벌어놔야 되고 플러스 2배 이상은 벌어놔야겠죠. 월 고정으로 들어오는 돈이 3천만 원 이상은 또는 4천 정도는 돼야 안심하고 대표님들이 뭔가 사업도 해나가면서 그런 리스크가 없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외식업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영 시스템을 그래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운영 시스템이 사장님 없이도 직원이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 시스템이에요. 왜? 이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대표님들이 시간이 확보가 돼요. 시간이 확보가 돼야 이렇게 강의도 들어오시고 또는 마케팅도 배우고 신메뉴 개발할 수 있는 시간도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노하우, 나보다 사업 잘하시는 분들 노하우를 배우려면 만나라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끊임없는 공부와 또 노하우를 우리 매장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대표님한테 시간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확보하신 분들이 솔직히 성과가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보세요. 매장에 12시간 일하는 사람과 매장에 피크타임 3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9시간을 나보다 사업 잘하는 사람, 또 나보다 마케팅 잘하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고 이걸 가져와서 다음날 또 매장에 적용하는 사람. 누가 이길까는 불보듯 뻔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들의 이런 목적지로 가는 대표님들의 외식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패턴을 잘 찾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패턴의 첫 번째는 운영 시스템을 만들고 시간적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바로 이 개념입니다. 외식업에서 시간적, 경제적 자율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전술, 매장 안에서 마치 투수와 타수처럼 오늘 하루 경기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야구 감독이 오늘 경기에만 집중하나요? 야구 감독이? 아니죠.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 이번 시즌. 그럼 야구장 안에서만 감독이 있으면 이 우리 선수들이 야구 실력 또는 야구를 이길 수 있는 팀워크에 대한 전술을 전략을 짤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해외에 막 비행기 타고 가서 유명하신 코치진들, 감독님들 만나서 그런 기술들을 배우러 돌아다니잖아요. 이 코치진들하고 감독님들이요. 맞죠? 똑같은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은 거죠. 그 다음 전략. 이 전략이라는 감독이 방금 얘기한 그 야구 감독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외식업을 하는 대표님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확보하시고 감독의 역할을 하나 하셔야 돼요. 감독의 역할. 이게 첫걸음입니다.